날짜가 좀 빠르게 갑니다. 벌써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0월 16일.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1972년도, 소위 10월 유신을 선포한 날이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시골 고등학교에도 뭔가 좀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멈추고, 그때 무슨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선생님하고 그 교실 뒤쪽에 산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잘 모르는 제가, 아니 선생님 지금 같은 세상에 군인들 저렇게 풀어놓고 하는데 대학 학교를 다 닫게 하고 그럽니까?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다. 학교를 열어놓으면 또 저항이 일어날 테니까 그게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게 돼.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번엔 여러 날 만에 영상 편지를 띄워봅니다. 며칠 이리저리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아침에 서울에 가서 이번에는 한 달 반 만에 머리 깎았는지 머리 깎고 골고루 사람 만나고 또 덕수궁 쪽으로 가야 할 일을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경복궁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덕수궁으로 가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정동국장 뒤쪽에 중명전 건물에 문화유산 국민순탁에서 김종필 이사장님 만나서 참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도 소개받고 점심 공양도 맛있게 하고 그리고 다시 걸어서 또 종로 쪽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늦게 광화문 쪽에 약속이 있어서 가는 길에 시간이 남아서 KT 본사에 들려서 전화 요금제 문의를 하러 갔다가 직원이 친절하고 또 제 전화기가 3년이 넘게 썼답니다. 그래서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른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준다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훨씬 더 세련된 소위 5G로 바꾸어 탔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을 마치고 약속 시간쯤 갈 때 됐는데 저녁에 술 한잔 하기로 했던 어느 교수님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돌봐야 된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아유 잘됐다 나도 또 술 안 마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8시 반쯤이었습니다. 빨리 왔죠. 그래 그날 책 한 줄도 안 읽고 어제도 한 줄도 안 읽었습니다. 어제는 아침 9시쯤 방호제를 출발해서 문경 세제 터널을 통과해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STX 리조트라는 데 가니까 11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 먹고 여러 사람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이러고 오후 2시부터 4시 좀 넘어서까지 대중공사라고 이름 붙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이번에는 미리 제가 문건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어긋남은 없었고 또 법보신문 남세현 국장은 제가 거기 논설위원이니까 어제 바로 올린 기사에서 맨 끝에 제 얘기를 인용해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튄다고 제가 웃었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오늘도 아침에 빠짐없이 9천 몇백 보를 걷고 왔습니다. 그저껜 보니까 서울 가서 그렇게 많이 걸어서 그런지 2만 7천 보를 걸었어요. 어제 아침엔 망설였죠. 전날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18km나 쉴까 그러다가 피곤한 줄 몰라서 또 갔다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선생님 전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이럴 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월 7일 새벽에 잠자리에서 깨서 야 이렇게 내가 웅크리면 안 되겠다.
털고 일어나자 그 첫 번째로 하기 시작한 게 아침에 많이 걷자. 걸으면서 염불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데는 조금 하다가 끊기고 다른 생각 나고 그랬는데 그저께서부터는 거의 안 끊기고 나무 앞 탑을 관세음보살을 하고 다녀옵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멈춰서 밤도 춥고 이럴 적에는 염불이 끊깁니다만, 그래서 어제도 그 대중공사 가서도 그 걷기에 그런 얘기를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다른 것보다도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붓다가에서 참 깨달음을 이루시고 망설이죠. 내가 이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한들 누가 알아듣겠느냐고 고민하다가, 물론 경전상엔 범천이 권하는 것으로도 나옵니다만 제 생각엔 부처님 내부에서의 갈등이 정리가 돼서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가자 하고서 아주 먼 거리죠. 붓다가에서 바라나시까지 걸음을 떠나실 적에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같이 갔냐? 혼자냐? 혼자다, 혼자. 그리고 그 뒤에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냐? 없었다. 당신은 혼자 걷다가 가서 어디서 걸식해서 잡숫고, 물론 그 다음 잠은 나무 밑에서 주무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자비 수훈례를 하는 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수십 명이, 물론 걸을 적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무건으로 하지만 그렇게 서로 의지하는 게 있고, 또 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텐트를 쳐주고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처음 걸으셨던 걸음에 비하면 얼마나 좀 수월하게 쉽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각자가 아마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높여주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제 좀 짧게 하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번 호 법보신문에 제가 논설위원 칼럼 쓴 게 제목이 말이 청정해지려면 이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말이 청정해야 세상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오랜 동안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인기를 누리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최진실 씨가 2008년 가을 40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그를 모함한 루머와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최진실 씨처럼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뿐 아니라 숱한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일로 심한 우울증을 앓거나 사회생활을 두려워하고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면 자살을 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과 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졸지에 부모를 잃은 어린 자식에게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대고 욕설을 퍼붓는다.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다. 이런 무자비한 말과 글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대열에는 진보, 보수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 지식인들과 활동가들도 빠지지 않는다. 때로는 일부 종교인들도 남에게 상처만 주는 거친 말과 욕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어느 때 사리불존자가 감격하여 부처님께 고백하였다.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드럽고 때를 잃지 않으며 말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니 이런 것을 말의 청정이라고 합니다. 장암경 자환희경에 나온 얘기. 세상 사람들이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두가 부처님처럼 말이 청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말이 청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자. 진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시오. 진실하다고 판단될지라도 그것이 듣는 이에게 이로운지 아닌지 따져보고 이롭지 않으면 말하지 마시오. 내 말이 진실하고 듣는 이에게 이롭다고 판단될지라도 내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여 줄지 아닐지 따져보고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말을 하시오.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받아들여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하시오. 이건 맞지마니까야 토부의 비유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좋을 터인데 솔직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겉으로는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며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때로는 자기 과시나 개인 감정 때문에 말과 글에 나를 세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틱약한 스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진실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말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각각의 말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고요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날은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고요하고 자애로운 말을 쓸 수 있다고 확신할 때만 입을 열고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틱약한 불교라는 책에서 한 구절입니다. 틱약한 스님의 말씀을 따라 고요하고 자애로운 말을 쓸 수 있는 자기 훈련과 수행에 힘써보자.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해야 세상이 청정하다고 했다. 심청정, 국토청정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마음이 청정하면 말이 청정하고 심청정, 원청정이고 말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진다. 원청정, 국토청정.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말이 깍듯하지 못한 세상이 청정국토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맹자가 말했듯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어쨌든 말과 글로다가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이번에 이 짧은 칼럼을 쓰게 된 이유는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서해 그 어업지도원 사건이 나고 그 아들이 대통령 앞으로 손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성 댓글들을 마구 달아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여동생이 있다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모 씨가 저는 월북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누구도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가는 쪽도 문제가 심각했고 어쨌든 설사 월북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과 딸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러는 것은 제 아무리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정의가 뭐 어떤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정의는 필요 없다고. 그런 정의는 히틀러가 썼던 정의고 스탈린이 썼던 정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번 저는 댓글을 안 읽었습니다. 화가 날까봐. 그런 것들이 오고 간다는 얘기만 기사만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격조들이 서로 있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진영을 지키려면 오히려
욕과 비방을 피하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진영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글쎄 기대 난망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마칩니다. 약간 또 오늘 그 중간에 또 전화가 울리네요. 이래서 아마추어의 맛이 납니다. 제가 너무 세련되면 이게 산속에 사는 놈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칩니다.